샬롬!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부모교실 2강 강의를 맡은 초등부 이성직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영재 목사님께서 사랑의 모델링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그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 교육은 부모가 사랑의 모델링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나 자신을 사랑, 이웃을 사랑,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도 신앙 교육은 물론 온전한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카페인 중독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페인이라는 의미는 먼저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른 엄마들의 사진을 보면서 나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뒤처지는 건 아닌지, 나만 궁상스럽게 아이들을 올가매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우울해하는 현상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에서 우리 부모님들 모두 벗어나셔야겠죠?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초중고 시기에 부모로서 내가 아이를 잘못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난 부족한 엄마가 아닌가? 또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 지내실 수 있겠는데요. 그 마음을 지우려고 또 지우려고 노력해봐도 그것이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뭘 해서 좋았다더라, 어떤 선생님이 좋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자녀에게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도 정보도 많고 또 육아 관련 책도 많지만 그 방대한 자료를 읽고 참고는 하되 우리 아이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함께 즐기면서 우리의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고 또 아이가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은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똑똑한지는 그 집 거실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거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거실 공부의 마법을 쓴 오가다 다이스케는 똑똑한 아이라고 확신하는 가정의 거실에는 반드시 어떠한 물건이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적의 아이템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도감, 지도, 사전입니다. 똑똑한 아이가 사는 집의 거실에는 꺼내기 쉬운 장소에 지도와 지구본이 놓여 있거나 책장에는 어른용 책들 사이에 아이용 사전과 도감이 꽂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공부하는 자세가 잡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빨리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거실은 가족들, 특히 아이가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적인 자극이 넘치도록 거실을 꾸며야 하는데요. 거실로 대표되는 가정환경 꾸미기야말로 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 잘 아시죠? 그 하브루타 교육법으로 유명한 유대인 가정에는 거실에 매우 큰 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장에 아이의 책은 물론 어른이 읽는 소설이나 학술서도 함께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가 부모의 책을 꺼내서 보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그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아이는 어른들의 흉내를 낸 것만으로도 똑똑해진 것처럼 느끼고 새로운 지식을 쌓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상이 되어 배우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이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실은 부모가 어떤 환경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평소 거실 책장에 안 쓰는 잡화나 장난감으로 수두룩해 있는 집과 도감, 지도, 사전, 가족들이 좋아하는 책이 꽂혀 있는 집, 둘 중에 어느 쪽이 아이의 장래를 위한 환경인지는
상식적으로도 부모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테리어의 깔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들을 위한 배움의 중심이 되는 거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거실에는 TV도 있고 식사도 하고 간식을 먹고 또 손님이 오면 대화도 해야 하는 곳인데 과연 우리 아이가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인데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독립된 공부방보다는 거실에서 공부한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명문학교에 진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실 공부의 마법, 아까도 소개한 저자 오가와 다이스케는 우리의 서울대와 같은 그 일본의 도쿄대의 60, 70%의 학생들이 자기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공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 거실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곁에 우리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곁에 부모가 함께 하기에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요, 아이가 아낌없는 칭찬을 부모님이 해주실 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나 또 해야지, 또 칭찬받아야지 하는 의욕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아이에게 지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싶으시다면 거실에 지적인 아이템들을 집결시키고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도감, 지도, 사전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게끔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공부 자세로 연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학습 능력의 토대를 갖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실 공부의 첫걸음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지적 호기심을 싹 틔우라입니다. 아이는 생활 속에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보고 만지고 만나는 것 모두가 너무 신기하고 온갖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머릿속에는 왜, 어째서 라는 물음으로 가득 찬데요. 이 물음이 지속되는 시간은 단 30초라고 합니다. 그 물음에 있다가 또 자녀가 다른 물건이나 다른 것을 보고 만지면서 그쪽으로 또 관심이 가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는 자녀의 머릿속 찰나를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도감, 사전, 지도로 물음에 대한 답을 부모가 함께 찾아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와 함께 즐기는 부모가 되자입니다. 아이가 지적 아이템과 친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실에 놓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아이템들과 접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그 지적 아이템, 도감, 지도, 사전이 거실에 있다 라고 하거나 또는 만지작거리기만 했을 뿐이다 정도의 느낌만 가지도록 아이와 친해지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십시오. 이 단계를 훌쩍 넘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사전이나 도감을 찾아보거나 펼쳐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먼 미래의 일입니다. 우선 아이와 함께 본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주시고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즐기면서 그 책과 도감과 사전을 봐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할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노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매우 기뻐합니다. 거실에 놔둬도 눈길 한번 안 주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그 책과 도감과 지도가 아주 매력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과 함께 책을 펼치고 대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도감을 보는 건 즐거운 일이야 라는 느낌이 아이의 머릿속에 입력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도감, 지도, 사전의 매력을 느끼고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빠르게 지적 아이템을 거실에 놓자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에 더더욱 갖춰두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어렵다 또는 간단하다와 같은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느냐, 재미가 없느냐 이 두 가지로 흥미를 지속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놀면서 생기는 물음과 궁금증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모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아이는 재미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가 쌓은 지식은 초등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공부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눈에 익혀서 얻는 지식이 있다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익힐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훗날 아이가 한결 쉽고 편하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가 지식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빨리 시작한 만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리 없이 확실하게 아이의 머릿속에 지식이 채워집니다. 본격적인 학교 공부를 시작하기 직전에 부랴부랴 도감, 지도, 사전 등을 마련해 아이에게 준다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바로 활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강요받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도전하는 옛소망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놀고 즐기는 사이에 자녀들의 지식을 쌓는 곳은 거실이다. 둘째, 부모가 거실에서 함께 해주실 때 지식의 싹을 틔울 수 있다. 셋째, 부모로부터 좋아, 인정을 받은 자녀는 더 많은 지식을 스스로 탐구해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거실 공부의 마법이 우리 귀한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거실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가족의 성경책을 비치시켜 주시고 성경 사전 또 성경 내용에 들어가 있는 지도 함께 비치시켜 주신다면 자녀들의 학습 교육뿐만이 아니라 신앙 교육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며 궁금한 부분들을 직접 성경 속 지도에서 찾아보고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단어들, 궁금한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아봄으로써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키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놀고 즐기는 사이에 쌓이는 신앙, 그 믿음의 기적을 우리 모두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평생의 신앙과 공부 저력을 키워줄 거실 공부의 마법을 함께 경험하고 실천하는 옛소망 가정이 되길 바라며 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